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진 리포트를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쉰 만큼 이번 주도 힘차게 달려가 보면 좋을 텐데요. 이번 주 분석해볼 업종 리포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음식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음식료 전망과 기대라는 주제인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집밥 트렌드의 지속이냐 아니면 외식 수요의 회복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이 음식료 섹터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들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리포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반기 음식료 전망을 다시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5월 21일 발간된 리포트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월요일이면 업종 리포트를 보는 이유가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거고요. 그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지 어느 기업 쪽으로 더 성장할 것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모멘텀이나 현재 가격적인 이슈, 매력도가 있는지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아직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여건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6월은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이지만 매수를 하실 때에는 여러 일정들에 의한 변곡점을 활용해 보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음식료 중에서 컨택트 그리고 가격 인상 그러니까 내식과 외식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는 컨택트와 가격 인상인데요. 외식 비중이 정상화 과정으로 밟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겨워하거나 많이들 적응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10%대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외식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언택트 국면에 있어서 수혜를 받았던 내식 수요는 일제 둔화 과정을 밟을 예정이고요.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외식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식 수요는 관련 지표들이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수혜가 비교적 높았던 슈퍼마켓의 음식료품 수요가 역성장, 역신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습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판매량에 있어서의 성장률은 이미 역신장으로 진입한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었으나 라면 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포인트를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외식 수요는 더 높은 레벨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식 수요 둔화에 따라서 앞으로 외식 수요는 반비례하는 모습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라면 시장, 이미 침투율이 높은 라면과 같은 부분이나 가정조리 수요 연계성이 높은 햄이나 소세지 제품군들 중심으로 역선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수요 성장률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거나 역신장이 높은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고 어느 기업이 이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높은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구조적으로 시장 침투율 상승 국면에 있는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제품은 아직까지도 양호한 모습들, 비교적 양호한 매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식 수요는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절정에 다다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 업체 매출 성장률 추이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그래프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성장률 측면에서는 역신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업체의 매출을 보면 최근에는 모두 다 그래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식과 내식 어느 부분으로 우리는 집중을 해서 음식료 섹터를 보아야 하는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 누적된 곡물 가격이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 가식성을 조금 훼손할 수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주요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나하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두부, 등등의 제품들의 가격 인상들이 좀 있는데요. 주요 이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결국엔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1분기는 여차저차 재고를 통해서 어떻게 잘 보냈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조바심이 나거나 조심스럽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캐시카우가 탄탄한 기업들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로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비교적 강한 마진 방어력이 보유하고 있다. 곡물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에 이 곡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느 기업부터 이 부분들이 방어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2분기가 그 마지노선이고 어느 기업이 나의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지가 2분기를 지나면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이익 레벨 확장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캐시카우, 그리고 마진 방어력이 강한 업체들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미국의 작황이 조금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3월 말 미국 곡물 예상 파종 면적 시장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4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재차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단기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에 키가 되는 부분들은 6월, 7월 발표될 미국의 작황 초기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이 곡물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육 가격이죠. 돼지고기 가격도 이 곡물 가격의 흐름을 보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육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경우에는 곡물 가격 상승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돼지 사육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면 사료를 많이 줘야 돼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인데 돼지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돼지를 많이 키워라라고 권장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일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은 조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의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제 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엔 외식 경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 컨택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음료, 그리고 주류,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매출 본격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이미 18년도, 20년도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을 맞으면서 이 계절 수요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주류와 외식, 기저가 낮았던 20년도 수요 대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점업 관련해서는 앞으로 10시 이후에 영업시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살펴본다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는지 이번 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입니다. 2월을 지나면서 3월까지도 부상향했던 그런 통계치이고요. 주류 제조업 출하지수도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 색깔 라인이 21년도 지표입니다. 음식 업점 생산 지수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끝으로 주점업 생산 지수도 1월부터 2월, 3월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21년 상승 국면 초기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음식료 섹터 투자 전략으로는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대상, SPC 삼립 등을 오늘 살펴본 리포트에서는 선호주로 좀 뽑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하반기에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미 올랐지만 추세상 저점에서 변곡점을 이용해서 다시 살펴볼 기업들, 마진 방어력이나 캐시카우가 탄탄한 기업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회복 시즌에 있는 음식료 섹터입니다. 여기에 맞는 전략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먹는 것에는 더욱 진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이마트, 우양, CJ제일제당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서 살펴볼지 저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연구해서 내일 종목 리포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